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 5장 기계안전관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요. 작업형까지도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기계 설비에 형성되는 위험점의 종류를 5가지 적으시오. 위험점의 종류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위험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까지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협착점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협착점은 프레스를 기억하라 라고 했죠. 그죠? 슬라이드는 왕복하고요. 재료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왕복 운동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프레스, 전단기, 사출, 성형기 같은 게 해당되고요. 자, 그 다음에 끼임점인데요. 끼임점은 연삭 숫돌, 연삭기를 기억하라 라고 했다. 그죠? 숫돌은 빠르게 회전하고 있죠. 그런데 재료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 틈에 뭐 한다? 끼인다 라고 했죠. 고정 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 사이에서 형성되는 위험점인데요. 연삭 숫돌과 덮개, 교반기 날개와 하우징. 연삭 숫돌과 덮개 부분도 되겠죠. 회전하는 숫돌하고 고정되어 있는 덮개, 이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단점은 날을 가진 기계 자체의 위험점이다라고 했습니다. 회전하는 운동부나 운동하는 기계 부분 자체의 위험점인데요. 날이나 커터를 가진 기계가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림점은 대표적인 게 롤러기다 그랬죠. 그죠? 롤러기는요, 2개가 다 회전하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래서 2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이 되겠습니다. 롤러와 롤러, 기어와 기어 등이 되고요. 접선 물림점은 회전하는 바퀴 사이에 벨트나 체인이 걸쳐져 있을 때다라고 했습니다. 회전하는 부분에 접선 방향으로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인데요. 벨트와 풀리, 체인과 스프로킷, 렉과 피니언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회전 말림점은 긴 축이 회전할 때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이다라고 했습니다. 회전하는 물체의 작업복 등이 말려 들어가는 위험점인데요. 회전축 커플링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그림까지 그저 함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위험점의 종류는 첫 번째 프레스 협착점이죠. 연삭기 끼임점, 롤러기 물림점, 그죠? 날을 가진 기계는 절단점, 회전하는 바퀴에 벨트나 체인이 걸쳐졌을 때 접선 물림점, 긴 축이 회전할 때 회전 말림점, 이렇게 예와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참고 내용은 한번 스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넘어갑니다. 기계 방호장치 분류 중에서 위험 장소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는 격리식 방호장치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위험 장소에 따른 분류다, 그죠? 위험 장소에 따른 방호장치의 분류는 격리형이 있고요. 위치 제한형이 있고, 접근 거부형이 있고, 접근 반응형이 있었는데요. 프레스 기계를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격리형은 위험 작업점과 작업자 사이에 서로 접근되어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벽이나 망을 설치하는 건데요. 완전 차단형 방호장치, 덮개형 방호장치, 방책. 완전 차단형, 덮개형, 방책이 격리형이 되겠습니다. 위치 제한형은요. 프레스의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2손이 버튼 위에 있을 때만 운동하니까 위치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죠? 접근 거부형은 프레스의 스윙식, 손 쳐내기식 방호장치. 손이 접근하니까 손을 쳐내고요. 손이 들어가니까 손을 끌어내죠. 접근 거부형이 되고요. 접근 반응형은 프레스의 광전자식 방호장치입니다. 손이 들어가니까 센서가 감지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계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예를 기억하시면 더 잘 기억되실 것 같고요. 격리식 방호장치 종류입니다. 완전 차단형 방호장치가 있고, 덮개형 방호장치 있고, 방책이 있다.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가지, 그죠? 이제는 위험 장소가 아니라 위험 종류죠, 그죠? 위험 원에 따른
분류인데요. 위험원을 포집하는 포집형 방호장치인데요. 목재 가공용 둥근톱의 반발 예방장치, 연삭기의 덮개가 포집형이 되겠습니다. 감지형 방호장치인데요. 이상온도나 이상기압, 과부하 등 기계 부하가 안전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안전 상태가 되도록 조정하거나 기계 작동을 중지시키는 게 감지형입니다. 그래서 위험원에 따른 방호장치 분류는 포집형과 감지형이 있다. 이렇게 큰 분류 기억하시고요. 3번 넘어갑니다. 네. 원동기나 회전축, 회전보다 그죠?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내용인데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사업주는 괄호 등에 부속되는 키, 핀 등의 기계 요소는 괄호, 무침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괄호, 덮개를 설치한다. 요렇게 보통 잘 나오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위험 부위를 괄호로 했습니다. 예, 사업주는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 휠, 그죠? 이거 전부 다 회전부입니다. 그죠? 자,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 휠 등에 부속되는 키나 핀 등의 기계 요소는 위에 돌출되면은 회전부에 걸려서 사고가 나니까 기계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설치한다면 좋겠죠. 무침형, 기계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무침형으로 이렇게 해서 요 안에 키가 있다면 돌출되지 않겠죠. 그죠? 하고 해당 부위는 덮개를 덮어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 부분을 무침형, 덮개도 괄호가 있을 수 있다 기억하시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 내용 한번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동기나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기계적인 안전조치 3가지 적어라. 그죠? 자, 원동기나 회전축에 대한 조치 한번 같이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요, 원동기, 회전축, 회전부입니다. 그죠? 아까 원동기, 회전축, 기어, 분리, 플라휠, 벨트나 체인 등 회전하는 부분이죠.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괄호 덮개, 덮는 것이고요. 울, 그죠? 울타리처럼 울로 치는 것이고요. 슬리브는 회전하는 축을 이렇게 긴 소매통 같은 걸로 회전축 전체를 덮어주는 걸 뜻합니다. 건너가는 건널다리를 설치해야 된다. 그죠?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입니다. 아까 했던 부분이고요. 벨트의 이음 부분, 벨트를 짧아서 연결했는 이음 부분은 돌출된 고정구를 사용해서 아니 된다. 벨트를 이어주는 고정구가 돌출되어도 아니 되고요. 묻혀 들어가야 되고,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의 발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음 문제는 회전부에 설치해야 되는 방호장치입니다. 원동기, 회전축, 기어, 벨트, 풀리 등 회전부에 필요한 방호장치죠. 그죠? 덮개, 울, 슬리브, 건널다리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예, 참고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고속회전체 비파괴 검사입니다. 사업주는 고속회전체인데요. 중량은 얼마? 1톤을 초과하고 원주 속도는 초당 120m입니다. 120m/s 이상인 고속회전체 하나입니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해서요. 회전시험을 하는 경우에 미리 회전축의 재질이나 형상에 상응하는 비파괴 검사를 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비파괴 검사를 해야 하는 고속회전체는 중량은 1톤 초과, 원주 속도는 초당 120m 이상일 때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꼭 암기합시다 했던 내용입니다.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되어 설치, 진열해서 아니 되는 기계기구 4가지를 적어보라 했는데요. 암기법입니다. 방호 조치 없이 포장된 공원에서 원예 금지, 그죠? 포장되어 있는 공원에서 원예 꽃 키우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되어 설치, 사용, 진열해서 안 되는 기계기구는요. 방호 조치 없이 포장된 할 때 포장기계인데요.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합니다. 공원에서 할 때 공은 공기압축기, 원은 원심기입니다.
원예 금지할 때 원은 원심기고요. 예는 예초기, 예, 금은 금속절단기, 지는 지게차가 되겠습니다. 꼭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것도 별표 3개 똑같습니다. 방호 조치가 필요한 유해위험 기계기구인데요. 적합한 방호 조치명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 예초기는요. 칼날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날 접촉 예방 장치, 덮개를 뜻하는데 명칭은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금속 절단기도 절단기니까 날이 있죠. 날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원심기는 빠르게 회전하면서 고체 액체를 분리하는데요. 회전하는 부분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덮개인데 회전체 접촉 예방 장치입니다. 명칭 이대로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기 압축기죠, 그죠? 압력 방출 장치가 되고요. 지게차입니다. 지게차 방호 장치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까지가 방호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포장기계죠, 그죠? 이것도 참고로 포장기계인데요.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한다라고 했는데 움직이는 부분에 덮개를 열어버리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가 되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방호 장치에 관한 근로자의 준수사항과 사업주 조치사항입니다. 자, 적절한 준수사항, 조치사항을 적으라는 건데요. 요거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우리 필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방호 조치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작업하는데 방호 장치가 있다 보니까 작업이 불가능해요. 해체할 때는 근로자 맘대로 해체하면 안 됩니다.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두 번째, 방호 조치를 해체한 후에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이제 작업 때문에 방호 조치 해체했는데요. 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소멸되었죠. 이럴 때는 지체 없이 원상 회복시킬 것, 다시 방호 조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방호 조치에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호 장치 고장난 것을 발견했다, 그죠? 그대로 있으면 안 되죠.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입니다. 방호 조치를 해체할 때는 사업주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해체한 후 사유가 소멸된 경우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은 최근에는 잘 안 나오네요. 고정 가드와 인터록 가드를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인터록 가드는요, 가드 덮개를 벗겨버리면 가드가 개폐되는 경우에 기계는 멈춰버리죠, 그죠? 기계가 정지하는 가드다. 언제? 기계가 작동 중에, 기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위험 부위에 덮개, 가드가 있는데 그거를 열어버리잖아요? 기계가 멈추는 거죠, 그죠? 연동 가드, 인터록 가드는 기계 작동 중에 가드가 개폐되는 경우 기계가 정지하는 가드다 설명하시면 됩니다. 고정 가드는 기계 운동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고정하여 설치하는 가드입니다. 기계 운동 부분에 신체가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게 가드죠. 덮개잖아요. 근데 고정하여 설치하는 가드다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형에도 나오니까 별표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연삭기 덮개 노출 각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해당되는 덮개의 노출 각도를 적는데 이상이나 이하나 이내를 정확히 구분해서 적어라 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뒤에 요것만 나왔네요. 뒤에 전체가 나왔는데 요거 보고 설명 한번 하고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탁상용 연삭기입니다. 탁상용이라는 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테이블을 탁상이라고 하잖아요. 쓰는 연삭기인데요. 상부를 사용한다라는 건 위에서 연삭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전체 평면 180도잖아요. 180을 3등분으로 나누면 60, 60, 60입니다. 그죠? 자, 위에서 연삭을 하니까 요것도 60인데요. 자, 요거는 덮개 부분이죠. 덮개는 많이 덮여 있을수록 안전하죠.
덮개는 이상입니다. 숫돌이죠. 숫돌은 많이 노출되면 다치잖아요. 60도 이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탁상용 연삭기인데요. 수평면 이하에서 연삭합니다. 자, 이게 수평면이잖아요. 주된 연삭을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하려니까 좀 많이 노출해야 됩니다. 그죠? 이때는 최대한 125도, 숫돌이니까 이내로 노출한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수평면에서 위로 이루는 각도는 65도 이내가 돼야 됩니다. 전체는 125도인데 수평면 위로는 65도 이내이다. 자, 그 다음에 1과 2를 제외했을 때입니다. 1, 2 외의 탁상용 연삭기인데요. 80도 이내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80도인데 이렇게 80도 노출하니까요. 이 수평면에서 아래로 연삭하는 각도가 15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아까 더 노출해서 125도까지 노출한다. 아래에서 연삭할 때, 그죠? 아닌 경우는 80도 이내고 수평면에서 위로는 65도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최대 원주 속도가 초당 50m 이하. 연삭기의 속도가 초당 50m 이하라는 건 속도가 상당히 느리다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80도 이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90도 이내로 노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주축면 위로는 50도 이내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절단기하고 평면형. 일자형이라고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절단기, 평면형. 일자형은 150도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게 180도니까 이것도 전체가 180도잖아요. 근데 요 숫돌이 노출되는 게 150도 이내. 만약에 숫돌 쪽으로 물었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30도가 남잖아요. 180도 중에 15도, 15도인데 이거는 덮개 부분이니까 15도 이상. 이쪽도 15도 이상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만약에 숫돌 부분이라면 150도 이내 해야겠죠, 그죠? 150도 이내가 되고요. 둥근 거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휴대용 원통형 센터리스 연삭기. 둥근 거 휴대용 원통형 센터리스는 180도 이내가 됩니다. 덮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180도 덮개니까 이상이 되고요. 숫돌은 180도 이내가 되겠습니다. 역시나 숫돌 부분이니까 180도 이내이고요. 주축면 위로는 60도 이내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했고요. 이제 넘어가서 문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반 연삭 작업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탁상용 연삭기 덮개 각도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그림이 조금 지금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연삭용인데 여기 이렇게 할게요. 지금 보니까 아까 일반 연삭용은 80도였죠. 근데 지금 80도보다 훨씬 더 많이 노출되었죠. 그래서 괄호하고요. 요거는 주축면 아래 사용. 아래에서 작업한다. 그죠?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축면 아래에서 작업할 때 전체는 125도 숫돌이니까 이내로 노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주축면 위로 이루는 각도를 물었다면 65도 이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삭 숫돌의 상부를 사용합니다. 그죠? 자, 60, 60, 60인데요. 60도 숫돌이니까 이내가 되겠죠. 요거는 덮개니까요. 60도 이상. 그죠? 역시나 덮개니까 60도 이상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스윙 슬라브 연삭기. 휴대용이죠. 그죠? 둥근 거는 180도 그랬죠. 그죠? 숫돌 쪽이니까 180도 이내가 되겠죠. 그죠? 덮개 부분은 180도 이상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 연삭기, 평면 절단, 기타 이유와 비슷한 일자형이다 그랬죠? 150도 숫돌이니까 이내죠. 그죠? 그럼 150도고요. 30도 남으니까 요거 덮개 15도고, 덮개니까 이상이죠? 요쪽도 15도 이상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부분을 화살표가 가리키는지 보고요. 지금은요. 덮개 부분을 물었으니까 15도 이상 적으시면 되겠죠. 그죠?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을 잘 보시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에 따른 연삭기 덮개 일반 구조입니다. 이건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탁상용 연삭기 덮개에는 괄호 및 조정편을 구비해야 된다. 덮개에는 워크레스트는 작업대라고도 하죠. 그죠? 재료를 고정시키는 워크레스트 및 덮개를 조정하는 조정편을 구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는 연삭 숫돌과 간격을 괄호 밀리미터 이하로 조정할 수 있다. 그죠? 워크레스트는 작업대죠. 그죠? 연삭 숫돌이 있고요. 요 작업대, 요 틈을 묶고 있습니다. 요 사이 요 틈은,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은 3mm였다. 그죠? 그래서 요 고시마다 달라서 그런데요. 워크레스트는 연삭 숫돌과 간격을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연삭기 덮개 자율안전 확인 표시 외에 추가 표시할 사항은 숫돌 사용 주속도, 숫돌을 사용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숫돌 회전 방향 두 가지입니다. 요거 따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삭 숫돌과 받침대, 워크레스트의 간격인데요.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은 요 숫돌하고 받침대 간 요 간격을 3mm 이내다라고 합니다. 자율안전 확인 기준이죠. 자, 그런데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기준은요, 위에는 뭐였냐면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이에요.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은 덮개 기준이니까 방호장치잖아요. 3mm 이내다 해놨고 기계입니다.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자율안전 확인 기준은 숫돌과 받침대, 워크레스트 간 간격을 2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2m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시하고 수치하고 함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연삭 숫돌 파괴 원인, 이것도 좀 잘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회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를 때 숫돌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또는 최고 속도 초과했을 때,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는데 회전시키면 파괴됩니다. 숫돌 자체에 균열이 있을 때, 숫돌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숫돌은요 정면이 원주면이죠. 이렇게 작업해야 돼요. 근데 이 옆에 재료를 갖다 대면 옆으로 되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숫돌에 과대한 충격을 가할 때, 망치로 쾅 이렇게 과대한 충격 가할 때 파괴될 수 있고요. 플랜지가 현저히 작을 때, 플랜지 지름은 숫돌 지름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숫돌 봉들 균형, 베어링 반모에 의한 진동이 심할 때, 반지름 방향의 온도 변화가 심할 때도 숫돌이 파괴될 수 있겠습니다. 연삭 숫돌은 작업 시작 전에는 몇 분, 1분 이상, 숫돌 교체 시에는 3분 이상 시운전해야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방호장치 별표 3개입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 기계의 방호장치 두 가지인데요. 둥근 톱이니까 톱날 접촉 예방 장치 해도 됩니다. 또는 날 접촉 예방 장치도 괜찮습니다. 고시마다 요 명칭이 달라서 그렇고요. 자, 요거는 덮개를 뜻하죠. 하지만 톱날 또는 날 접촉 예방 장치로 적으시고요. 재료 반발을 예방하는 반발 예방 장치입니다. 참고 보겠습니다. 둥근 톱의 반발 예방 장치의 종류를 3가지 적으시오 했다면 분할날, 반발 방지 기구, 반발 방지 롤러 3가지가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목재 가공용 둥근 톱의 방호 장치인 분할날의 설치 조건 중에서 분할날의 덮개를 개선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톱날이 있으면요, 이 분할날은 앞날이 아니죠. 이렇게 재료를 넣는다면 앞날이 아닌 뒷날이죠. 후면날에 3분의 1을 덮어서 이렇게 분할날을 설치합니다. 그죠? 톱날 후면과 떨어지는 간격은 12mm 이내다라고 했고요. 이 분할날의 두께는 톱 두께보다는 약간 두껍죠.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고 치진폭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분할날 두께는 톱 두께의 1.1배 이상이며 톱이 돌아가는 진폭이죠. 치진폭보다 작을 것. 근데 이렇게 식으로 나타낼 때는요,
1.1T1이 T2보다 작거나 같다. B보다는 뭡니까? T2가 1.1T1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다인데요. 설명 꼭 기호 설명 적어줘야 됩니다. T1은 톱 두께, T2는 원이 두 개 있네요. 그죠? 분할날 두께, B는 치진폭이다. 이렇게 식으로 하시고 설명 적으셔도 되고요. 한글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분할날 설치 조건, 그죠? 요거 설치 조건 두께는 금방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톱날 후면과의 간격은 12mm 이내로 합니다. 후면날의 3분의 2 이상을 덮어서 설치합니다. 분할날 조인 볼트는 2개 이상으로 하고요. 분할날의 최소 길이 계산하는 공식이죠. 그죠? L은 6분의 파이 D가 됩니다. D는 톱날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할게요.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필기에서 잘 못 봤던 내용입니다. 휴대용 목재 가공용 둥근 톱 방호 장치인 가공 덮개의 구조 조건 3가지를 적어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공 덮개와 톱날 노출각은 45도 이내로 한다. 이 가공 덮개와 톱날이 노출되는 요 각도는 45도 이내, 그죠?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단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원위치에 되돌아오는 구조일 것. 절단이 완료되면 덮개는 원위치로 되돌아와서 이 톱날을 덮도록 해야 합니다. 이동 범위를 임의의 위치로 고정할 수 없을 것. 작업자가 임의대로 톱날의 이동 범위를 고정할 수 없어야 되고요. 둥근 톱 덮개의 지지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요 중에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공 덮개와 톱날 노출각은 45도 이내일 것. 절단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원위치에 되돌아오는 구조일 것. 이동 범위를 임의의 위치로 고정할 수 없을 것. 둥근 톱 덮개의 지지부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동력식 수동 대폐죠, 그죠?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명을 적고,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방호장치와 테이블과의 간격을 적어라 했습니다. 수동 대폐는 날이죠. 톱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 접촉 예방 장치로 통일해도 되고요. 칼날 접촉 방지 장치로 적어도 되겠습니다. 방호 장치와 테이블과의 간격은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덮개하고 아래 손급측 테이블 간격은 8mm 이하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15번. 프레스의 방호 장치네요. 그죠? 별표 3개입니다. 프레스 작업 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종류 3가지 적으시어 있습니다. 양손으로 버튼을 누를 때만 슬라이드가 작동하고요. 한 손이라도 떼면 멈추죠.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 양측에 센서가 있고 광선이 나오는데요. 손이 들어가면 광선이 연결이 끊겨버리면 센서가 감지해서 슬라이더를 정지시켰습니다. 광전자식 방호장치죠. 손이 위험구역에 들어가면 손쳐내기판이 손을 쳐냈죠. 손쳐내기식 또는 스위프 가드식이고요. 손하고 기계 움직이는 부분을 끈으로 묶어서 어느 정도 들어가면 밖으로 끌어냈다. 그죠? 스윈식 방호장치죠. 그 다음에 위험 부위 앞에 가드를 설치했다. 그죠? 게이트 가드식 방호장치입니다. 양수 조작식, 광전자식, 손쳐내기식, 스윈식, 게이트, 가드식 중에 적으시고요. 우리가 안전거리 계산할 때 양수 기동식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법규 안에는 없는 장치라서 가급적 명칭을 적으셔야 할 때는 안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설명에 맞는 프레스, 전단기, 방호장치를 각각 적으시오 했습니다. 1번은요. 슬라이드 하강 중에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 말은 급정지 장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2번은 볼게요. 일행적 1정지식 프레스에 사용되는 것으로 누른 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기계가 동작하지 않고 한 손이라도 떼어내면 기계를 정지시킨다. 양수 조작식을 설명하죠. 양손 누를 때만 움직이고 한 손이라도 떼면 슬라이드 멈춥니다. 자, 요 설명도 있고 또 요거 볼게요.
슬라이드 하강 중 정전 또는 방호장치 이상 시에 정지한다. 까지는 1번과 2번이 동일합니다. 요거는 급정지 장치를 가진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일행정 1정지기구에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급정지 장치를 가지는 건 광전자식이 있죠. 그죠? 있고 양수 조작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양수 조작식은 일행정 1정지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설명은 광전자식 방호장치고 2번 설명이 양수 조작식 방호장치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행정 거리의 4분의 3. 슬라이드가 4분의 3까지 내려왔다는 건 바닥에 다 내려와 버리는 거죠. 이러면 손하고 부딪히는 사고 나니까요. 최소한 바닥에 내려오기 4분의 3의 위치에서 손을 밀어낸다. 손쳐내기식이 되겠죠. 슬라이드와 작업자 손을 끈으로 연결해서 슬라이드 하강 시에 작업자 손을 당겨서 위험 영역에서 빼낼 수 있도록 한다. 수인식을 설명하고 있다. 그죠?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고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스윙끈은 작업자와 작업 공정에 따라 길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밑에 참고 꼭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프레스 손쳐내기식 방호 장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손쳐내기 판은 금형 크기의 절반 이상 되어야 됩니다. 2분의 1 이상 또는 높이는 행정 길이 이상 되어야 됩니다. 손쳐내기 봉이 왔다 갔다 하는 진폭이다. 그죠? 요거는 금형의 폭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손쳐내기식 방호장치 일반 구조에 있어서 슬라이드 하행정 거리에 얼마 위치에서 4분의 3 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밀어내야 합니다. 방호판의 폭은 금형 폭에, 그죠? 손쳐내기 판은 금형 크기 2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방호판의 폭은 금형 폭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요. 행정 길이가 300mm 이상일 때는 방호판의 폭은 300mm로 할 수 있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넘어갑니다. 괄호에 적합한 내용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형태로서 투광부, 수광부, 컨트롤 부분으로 구성되고 신체 일부가 광선을 차단하면 기계를 급정지시킨다. 자, 요거는 광전자식 방호장치죠. 분류다, 그죠? 광전자식은 A-1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A-1이 되고요. 정상 동작 표시 램프는 정상 동작은 녹색이죠. 위험을 표시하는 램프는 붉은색, 적색을 쓰죠. 그죠? 쉽게 근로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방호장치는 릴레이, 리미트, 스위치 등의 전기 부품의 고장, 전원 전압의 변동이나 정전에 의해 슬라이드가 불시에 동작하지 않아야 하고요. 사용 전원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20% 변동에 대해서는 정상 작동해야 합니다. 자, 요건 또 손쳐내기식입니다. 누른 버튼을 양손으로 동시에 조작하지 않으면 작동시킬 수 없는 구조고 양쪽 버튼의 작동 시간 차이는 우리가 동시에 누른다 해도 양쪽 약간 차이 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0.5초 이내일 때 프레스가 동작된다. 자, 그 다음에 누른 버튼의 상호 내측 간 거리. 요거는 300mm 이상이다. 그죠? 30cm 이상 되어야 한 손으로 조작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요것도 단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스의 금형을 부착하거나 해체하거나 조정 작업할 때 신체 일부가 위험점 내에서 슬라이드의 불시 하강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명을 적어라. 그죠? 지금 금형을 부착이나 해체나 조정하기 때문에 기계는 멈춰놨습니다. 하지만 불시의 슬라이드가 내려와서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니까요. 대비해서 보여주는 걸 안전 블럭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보호구 있죠? 정확하게는요, 보호구는 안전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뭐 반대로 썼다고 틀렸다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호구가 블록이다. 그래서 보여주는 건 블럭이다.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파란색 별표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필기에 잘 안 나왔습니다. 프레스의 수인식 방호 장치의 수인끈, 수인끈의 안내통, 손목 밴드, 구비 조건 4가지 적어라. 그죠? 자, 일단 수인끈은요.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손을 묶는 수인끈은 합성 섬유고 직경은 4mm 이상이고요. 수인끈은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 조정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손목 밴드죠. 손목에 묶는 밴드는 손목 밴드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 자, 가죽이 아니면 끊어지니까요. 유연한 내유성 피혁으로 하고요.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인끈의 안내통은 감겼다 풀렸다는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요 중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은요. 좀 전에는 수인식 방호장치 일반 구조 중에서 수인끈하고 수인끈의 안내통하고 손목 밴드만 적어라 했고요. 지금은 수인식 방호장치 일반 구조 4가지 적으라 했기 때문에 아까 내용 그대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요.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수인끈의 재료는 합성 섬유로 직경이 4mm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인끈은 길이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목 밴드의 재료는 유연한 내유성 피혁으로 합니다. 손목 밴드는 착용감이 좋으며 쉽게 착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수인끈의 안내통은 끈의 마모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합니다. 이렇게 2가지 통일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입니다. 네. 롤러기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와 설치 위치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롤러기의 방호장치 명부터 기억합니다. 롤러기만 급정지 장치다 그랬죠. 나머지는 비상정지 장치입니다. 자, 급정지 장치의 위치에 따른 종류죠. 제일 뒤에서부터 손으로 조작하는 것, 배조, 복부로 조작하는 것,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 3가지입니다. 자, 설치 위치는요. 손을 약간 들어서 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조작하는 것은 밑면으로부터 1.8m 이내여야죠. 더 높으면 못하니까요. 복부로 조작하는 것은 허리에서 배 정도 위치입니다. 밑면으로부터 0.8m 이상 1.1m 이내가 됩니다. 무릎으로 조작하는 것은 밑면으로부터 0.4m 이상 0.6m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밑면으로부터 0.6m 이내다라고 되어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2개일 때는 0.4 이상 0.6 이내, 괄호 하나면 0.6m 이내다. 요거 둘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세틸렌 용접장치 사용해서 아세틸렌 용접장치로 금속을 용접, 용단, 가열한다. 그죠? 이때 빈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발생기에서 괄호미터 이내, 발생기실에서 괄호미터 이내 장소에서 흡연, 화기의 사용,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한다. 발생기는요, 용기를 외부에 두고 화기하고 사용하는 것이고요. 발생기실은 일단 전용실에 용기를 두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이게 더 위험하잖아요. 더 멀리 떨어지자 5m. 실에 가두어 두기 때문에 3m 떨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발생기에서는 5m 이내고요. 발생기실에서는 3m 이내에 흡연이나 화기 사용이나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꼭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 꼭 하시기 바라고요. 자, 24번입니다. 가스집합 용접 장치는 가스통을 여러 개 연결해서 용접하는데요. 역시나 위험하죠, 그죠? 가스집합 용접 장치에 대해서는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요거는 별표 2개, 그죠? 얼마 이상 떨어질까요? 가스통 여러 개 연결했으니까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져야겠죠? 5m 이상입니다. 자, 주관 및 분기관에는 괄호를 설치. 가스집합 용접 장치의 방호 장치죠. 안전기 설치합니다.
이 경우 하나 치관에 대하여 몇 개, 역시나 2개 이상 안전기 설치합니다. 사업주는 용해 아세틸렌 가스 집합 용접 장치의 배관이나 부속 기구는 구리 함유량이 몇 %? 그죠? 70% 이상인 합금은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자, 요거 밑에 참고 안전기 설치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아세틸렌 용접 장치 괄호마다 그죠? 뭐를 설치한다? 괄호를 설치한다. 취관마다 안전기 설치합니다. 다만 괄호와 괄호에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괄호마다 분기관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 장치에 대해서는 괄호와 괄호 사이, 그죠? 발생기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합니다. 이거 설치하는 방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번 파란색 별표합니다. 우리가 필기에서 잘 못 봤던 내용입니다. 자율안전 확인 대상 안전기에 자율안전 표시 외에 표시할 사항입니다. 그죠? 안전기에 표시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인데요. 안전기에는 가스의 종류, 가스의 흐름 방향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공부하실 때는 별표가 많은 것부터 우선으로 공부하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별표 3개 중에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번 시간 꼭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